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습니다. 쟁점이 되는 5가지 헌법 위반 사항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는데 이제껏 나온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쟁점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동안 변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이걸 가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쟁점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죠.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과정입니다. 헌법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폈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내란죄를 선고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가장 먼저 확보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1항 1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조항입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할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은 상징적, 형식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집행 의지가 있었다라고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근거했다라는 근거도 포고령 1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증언과 관련한 국회 무력화, 국회 봉쇄 부분 아니었습니까? 국회 무력화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그리고 본회의 저지, 정치인 체포 시도 여부로 구성됩니다. 네. 이미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한 모습은 생중계됐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군인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담긴 체포 명단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부분, 또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 이 부분도 주요 쟁점에 들어가죠.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것도 생생한 영상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이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건 중대한 법률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또 법관 체포 지시 여부가 있는데 탄핵 심판은 그동안 이 법관 체포 지시 여부까지 모두 5개의 쟁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관이 체포 명단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5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되면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쟁점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이 중 최서원 씨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소추 사안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헌법상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하나라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탄핵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잠시 뒤에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